44일간의 지옥 드럼통 속에 갇힌 절규 무삭제 확장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인류가 기록한 가장 추악한 범죄이자 신조차 외면한 44일간의 기록입니다. 1988년 일본, 그곳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한 소녀의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파괴해갔는지에 대한 비릿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상, 그 이상의 잔혹함을 담고 있습니다. 비위가 약하시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즉시 이 영상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닌 17세 소녀 준코 후루타가 실제로 겪어야 했던 피 맺힌 실화입니다. 1988년 11월 25일 밤,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의 한 고요한 골목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준코의 자전거 앞을 한 무리의 소년들이 막아섰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시비가 아니라 굶주린 짐승들의 치밀한 사냥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준코를 납치해 한적한 2층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은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가 아래층에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부모가 평온하게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 그 시각, 바로 위층 천장 너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도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코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준코는 지켜줘야 할 인간이 아니라 단지 고통에 반응하는 유기체, 혹은 자신들의 핏뚫어진 욕망을 분출할 배설구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그들은 준코를 짐승처럼 유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이 악의와 결합했을 때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가해자들은 매일 새로운 고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들은 준코의 전신에 라이터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소녀의 연약한 살점이 지글거리며 타들어가는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고, 준코가 고통에 겨워 몸부림칠 때마다 악마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더 큰 불꽃을 가져왔습니다. 준코의 눈꺼풀은 화상으로 인해 녹아내려 감을 수조차 없게 되었고, 입술은 부어올라 비명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궈진 쇠파이프를 준코의 몸속에 강제로 밀어넣고 내장이 타 들어가는 고통을 즐겼습니다. 방 안은 이미 인간의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준코가 흘린 검붉은 피와 살점에서 흘러나온 고름, 그리고 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준코는 고통으로 인해 음식을 전혀 삼킬 수 없었지만 그들은 준코에게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먹이고 자신의 오물을 마시게 강요했습니다. 만약 준코가 거부하면 그들은 소녀의 손톱을 하나씩 뽑아내거나 담뱃불로 생사를 찢었습니다. 지옥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좁고 습한 2층 방이 바로 준코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코의 육체는 서서히 괴사해 갔습니다. 뇌는 반복된 구타로 인해 부어올랐고, 장기는 파열되어 배에는 복수가 가득 찼습니다. 준코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준코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느끼는 고통의 농도를 더 진하게 만드는데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100명이 넘는 주변 불량배들을 불러들여 준코를 구경거리로 만들었고, 집단적인 폭력과 유리는 44일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44일째 되던 1989년 1월 4일
준코의 생명력은 이제 가느다란 실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지막 유의로 준코의 몸 위에 무거운 철판을 떨어뜨렸고 소녀의 마지막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코는 그 순간에도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으로 바닥을 긁었지만 악마들은 그런 소녀의 손등을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준코가 마지막 숨을 내뱉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 흐른 것은 눈물이 아니라 진득한 핏물이었습니다. 17살 소녀의 짧았던 생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방 안에서 처참하게 마감되었습니다. 소녀가 숨을 거두자 가해자들이 가장 먼저 한 생각은 공포나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귀찮음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준코의 굳어버린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공터에서 200리터짜리 대형 드럼통을 가져와 그 안에 가방을 던져 넣었습니다. 소녀의 마지막 비명조차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듯 그들은 드럼통 안에 차가운 콘크리트 반죽을 가득 부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어가며 시신을 압박하는 그 순간에도 범인들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드럼통은 도쿄만의 차가운 매립지에 버려졌습니다. 소녀는 그 어둡고 차가운 통 속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부모님과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홀로 썩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 전원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고작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악마들은 법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나와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긴 채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았고 어떤 이는 여전히 범죄의 언저리에서 웃고 있습니다. 17살의 준코는 차가운 드럼통 속 어둠에 갇힌 채 시간이 멈춰버렸는데 그녀를 난도질했던 악마들은 따뜻한 밥을 먹고 햇살 아래서 산책하며 천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옆집을 확인해 보십시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신음소리, 매일 밤 지하실에서 들리는 무거운 물체를 끄는 소리. 당신은 그것을 단지 층간소음이라 치부하고 넘기시겠습니까? 어쩌면 130년 전 템스강의 해체자가 혹은 1988년에 그 소년들이 당신의 바로 옆에서 새로운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이 방심한 사이 문을 열고 들어올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 섀도우 파일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때로 눈을 돌리고 싶을 만큼 잔혹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희생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고 맙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더 피비린내 나는 실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